안녕하세요, 작게부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죠. 올림픽파크 포레원이라고 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12월 5일부터 청약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단지다 이런 말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만큼 많은 이슈들이 또 굉장히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분양가 논란부터 해서 시공이 되네 마네 멈췄네 공사가 멈췄네 어쩌네 최근에는 주방뷰 장난 아닌데 이거를 제가 제 의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현지 부동산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지 부동산에서 인터뷰를 한 결과 느껴진 바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현금을 쥐고 있고 관심이 있었다, 실입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좀 청약이든 아니면 조합원 물량이든 조금 소화를 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현지 부동산에서 보는 둔촌주공은 언론에서 너무 과하게 까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고 하세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주방 벽뷰죠. 주방 벽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주방에 있는 창은 이렇게 이만하게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창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으면 앞집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 주방에 있는 그 창으로 뷰를 감상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그런 분은 못 뵌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그게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던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근데 어쨌든 사생활 보호 필름이든 뭐든 불투명 처리를 한다고도 하고, 이게 또 눈높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거의 약간 가슴팍 아니면 여기 명치 쪽으로 위치를 하잖아요. 보통 주방 환기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2.6m가 떨어져 있다고 해요. 2.6m 떨어져 있으면 진짜 어지간하면 보이기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없었는데 그냥 환기 잘 시키라고 만들어준 건데 욕먹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방뷰인 그 판상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동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판상형이 바로 대각선으로 올림픽공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집에서 창문을 통해서 올림픽 공원을 그냥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영구 조망이 확보가 된다. 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입을 또 갖다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보통 판상형 같은 경우에는 2대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판상형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3대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층 사시는 분들도 그냥 충분히 여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주방뷰 이거 그냥 단점만 부각할 게 아니라 분명히 장점도 있다. 괜히 좀 맹목적으로 까내리려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다. 이런 게 이제 현지 부동산의 말이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이거는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이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분양가, 고분양가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 고분양가 논란, 이게 다른 아파트랑 비교를 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쭤본 건 그거였어요. 강동구에서 어떤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좀 괜찮은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게 강동구에선 비교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죠? 라고 물어봤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세대수가 12,000세대나 됩니다. 진짜 웬만한 신도시 저리 가라 한 수준인데 그게 13억 정도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3억이다. 근데 옵션이나 뭐나 이렇게 좀 추가하기 시작하면 14억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 대단지 아파트를 대체 어디다 비교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동구에선 비교할 게 없다. 그나마 비교할 만한 게 고덕 그라시움이나 아르테온 이런 데들이랑 조금 비교를 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는 그냥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비교할 수 있는 곳이지 입지로 비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입지도 훨씬 더 좋고 학군도 훨씬 좋고 교통도 훨씬 좋고 여러 가지 좀 부분들이 포레온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현지 부동산들의 이야기인데 그럼 어디다 비교를 하느냐? 그래도 적어도 비교할 대상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게 그거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강동구 둔촌동인데 바로 아래가 송파예요. 진짜 그 포레온 바로 앞에가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근처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가보고 깜짝 놀라긴 했어요. 여기 바로 길만 건너면 송파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송파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장 아파트는 단연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일 겁니다.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데 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진짜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으면 입지는 설명이 다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분양가가 강동구 둔촌주공이냐 송파구 둔촌주공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송파구 둔촌주공이면은 당신 이거 이 가격에 샀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송파구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워낙 세잖아요. 강남 3구 중 하나라고 칭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파구면은 이 가격에 말이 되겠냐, 이 가격에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지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뛰어난 입지인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디랑 비교해야 되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송파로 따졌을 때 대장인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랑 비빌 수는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인 2티어 정도를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송파에서 2티어는 파크리오 아니면 헬리오시티가 있겠죠. 헬리오시티를 2티어라고 칭하는 순간 이제 헬리오시티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축인데 어떻게 헬리오시티가 2티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리오시티 앞에 지하철역이 뭐가 있죠? 8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례신사선? 네,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언제요? 네.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당장 있는 게 아니고서는 아마 둔촌주공 입주를 시작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대단지인 거에 대해서는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헬리오시티 바로 앞에 초등학교나 있긴 있지만 바로 앞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있는 입지랑 그냥 바로 앞에 올림픽공원이 있는 입지랑은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긴 하죠. 물론 둔촌주공도 노후된 빌라촌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2,000세대잖아요. 내 앞에만 아니면 되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랑 비교했을 땐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파크리오랑 비교했을 때는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파크리오랑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또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말씀해 주시는 거는 헬리오시티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둔촌주공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헬리오시티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신축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송파로 들어가자니 너무 오래됐고 커뮤니티도 조금 떨어지고 주차 공간도 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새로 신축 입주를 한다. 12,000세대다. 안에 초품하고 바로 앞에 올림픽공원 있고 5호선 있고 9호선 있고 입지로는 진짜 끝장나는 거죠. 게다가 커뮤니티 시설도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12,000세대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진짜 돈 대기 시켜놨다가 나 무조건 전세로 들어가겠다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도 드려봤어요. 지금 금리도 너무 안 좋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3억이 넘어가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분양이 전부 다 완판이 될 것 같으냐. 거의 한 여러 가지 세대를 합쳐서 8,0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부 다 미분양이 안 나고 소화가 되겠느냐라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미분양은 날 거다. 근데 그 미분양의 기준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악성 미분양이냐 아니면은 2차, 3차 해가지고 준공까지 다 털어낼 수 있느냐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같은 생각이긴 합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는 미분양이 좀 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인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거래가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악성 미분양만 아니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중개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이런 거였어요. 한 100세대에서 400세대 정도는 미분양이 초기에 날 것 같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돈 묶어놓기 싫고 그냥 미분양 나면 그거 현금으로 한 번에 살 거야 라고 하는 현금 부자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돈이면 송파 가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답을 하시더라고요. 헬리오시티에서도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축의 맛을 봐버린 사람들은, 특히 헬리오시티 살고 있는 그런 신축의 맛을 봐버린 사람들은 다시 구축으로 돌아가려는 행위를 하진 않을 거다. 왜냐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커뮤니티도 별로 좋지 않고 교통 입지 이런 것도 너무 정신없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돈 싸들고 기다렸다가 포레온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또 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송파구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할 때 최근에는 규제가 좀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LTV 15억 초과의 매물이더라도 LTV가 50%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을 50% 대출 땡겨갖고 살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니면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구축을 사는 건 좀 더 선택지가 넓겠죠. 근데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를 일반 분양으로 받거나 아니면 조합원 물량을 딱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선택지가 적다. 대출도 조금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좀 있다. 2년 뒤 입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뭐 구축, 안전하게 그냥 구축 가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송파로 가시면 되는데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의 맛을 본 사람들은 신축으로 가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현지 부동산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그냥 간단하게 또 드리자면 제 평이자 그 중개사님의 평인데 저도 뭐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좀 하긴 해요. 12,000세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도 좀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아파트나 뭐나 주거 공간이나 뭐나 이런 것들 좀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도 높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뭔가 랜드마크 이런 이미지가 있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다라는 그거가 굉장히 좀 컸잖아요. 이것도 둔촌주공도 마찬가지로 입지도 좋고 12,000세대 안군이들의 가장 큰 재건축 현장 뭐 이런 워낙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테니까 뭐 생각은 잘 해보시고 자금 조달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최근에는 또 고금리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주담대 대출이 뭐 1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뭐 자금의 계획에 뭐 어긋나지 않게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중도금 대출이 아무리 안 나와도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다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것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 그거 받으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저는 차라리 그렇게 갈 거면 조합원 물량을 좀 매수하는 게 좀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게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